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쟁이 팝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한글 공부를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걸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그저께 알려드렸던 하나는 초상권을 가려주는 거를 애프터 이펙트로 공부를 했었고, 또 하나는 사진 같은 것에 초상권을 해결하는 것은 포토샵으로 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과정으로 프리미어에서 똑같이 마스크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소스를 보면 이렇게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은 많은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를 작업하기 전에 소스를 NG컷, OK컷 구분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소스를 쓰고는 싶은데 소스가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서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이미지를 블러하게 처리하는 거를 작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랑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미어 쓰는 법에서 제가 위로 키보드 화살표 4개가 있는 것 중에서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아래로 내리는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온다 그랬었어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아래로 굴리면 타임라인에서 이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돌리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이렇게 fx가 있는데 fx가 핑크색으로 있는 게 있고 fx가 회색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뜻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요. 앞에 거는 이펙트가 들어갔다라는 뜻이고 이 뒤에 것들은 아직 이펙트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알 수 있고, 자, 화면 키우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라인에 이쪽 라인을 갖다 대면 이 바가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늘려놓고 쓰면 되는데 똑같아요. 동일해요.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늘리면 계속 커지고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도 늘리고 싶으면 잡아서 늘리면 오디오도 커져요. 자, 그러면 오늘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소스 길이를 제가 좀 늘려보고 싶은 거라 그랬죠. 얘 소스 안에를 일단 제가 작업했던 거를 지워볼게요. 여기에 있는 패스트 블러, 어제 패스트 블러 과정을 공부를 했었어요. 똑같이 패스트 블러를 써서 과정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보세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제가 열었어요. 이펙트 컨트롤. 소스 창이 있고 이펙트 컨트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작업하는 날짜의 폴더가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처음에 프리미어를 접할 때 이 부분이 헷갈려요. 혼돈이 좀 온다는 뜻이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이펙트 컨트롤을 열어야지만 숨어져 있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스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스를 어디죠?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소스는 이쪽으로 보고요. 이쪽에 있는 소스는 얘랑 연동이 돼서 얘랑 같은 거,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놓고 플레이 해서 보면 요쪽 소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이 소스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소스가 같아졌죠. 대신에 여기가 바뀌었어요. 소스도 이름이 이걸로 같아졌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는 상태에서 그 옆에 이펙트 컨트롤을 열면 이런 이상한 창이 떠요. 이 창을
제가 물결무늬, 키보드 ESC 바로 밑에 있는 이 물결무늬를 눌러서 키워서 보면 이 안에 기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디오 이펙트와 오디오 이펙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모션 해가지고 FX 해서 크게는 이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모션을 관장하는 거죠. 스케일이랑 위치랑 회전,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사이즈 변화와 위치, 회전 이런 거를 관장하는 게 있고, 오파시티. 오파시티는 뭐예요? 그렇죠. 투명도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들이 있고, 오디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디오의 볼륨을 높여서 쓴다거나 오디오 채널을 분리해서 쓰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약간 신기한 기능이 요거예요. 이 기능은 아주 프리미어 9 버전에는 없었어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생긴 기능이고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저희가 포토샵에서 어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서 썼었잖아요. 이게 같은 기능이에요.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는 기능이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저희가 초상권 가리기를 할 때 펜툴로 모양을 따서 그게 트래킹을 따라가게 해줬었는데, 같은 기능인데 이 기능은 트래커 기능만 없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과정이랑 똑같이 생긴 걸 필터에 넣으면 또 다시 생기는 거를 그걸 공부할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ESC 밑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눌러서 화면을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으냐 하면 이 부분을 약간 흐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흐리게 만들려고 할 때 이쪽에 어제 썼던 패스트 블러를 똑같이 써서 놓으면 이 밑에 요 패스트 블러가 있죠. 요걸 넣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고 드래그 잡아서 갖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갔고, 아래쪽에 보면 패스트 블러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오파시티 쪽에도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쪽에 패스트 블러 쪽에도 요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가르쳐 드리고 나면 혼돈이 돼서 밑에 걸 써야 되는데 위에 걸 쓰는 분이 나오겠죠. 이건 기능이 달라요. 내일 다시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요 기능을 따라오세요. 패스트 블러요. 자, 패스트 블러에서 맨 처음에 할 거는 이 영역을 좀 따주는 거예요. 어떻게 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기능으로 딸 수 있는데, 동그라미로 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이 따져서 이렇게 변형해서 여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얘를 마스크 1번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게, 얘를 딜리트 키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지워져요. 네모, 마스크 1번 다시 생겼죠. 이렇게 생긴 네모를 갖다가 옮겨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근데 저는 지금 모양이 여기를 막고 싶은 게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는 별로 옳지 않을 것 같아요. 딜리트. 저는 펜툴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펜툴을 누르고 이거를 딸 때요, 여러분, 창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물결 무늬를 누르시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항상 편하게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물결 무늬를 눌러서 화면을 키우고, 제가 여기를 대략 러프하게 이렇게 딸게요. 자, 딸 때 딱딱 그냥 찍으면 점으로 되지만, 이렇게 마우스를요 잡은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회전형으로 날개가 생겨요. 자, 이 기능은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트 모두 다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왔을 때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일단 이렇게 왔을 때 펜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꼭 반드시 이거를 눌러서 닫아 주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면 요 과정을 가리킬 때 이 닫는 거, 이거를 하지 않아서 오픈 패스라고 하죠. 패스가 열려 있어 갖고 마스크 기능이 실행이 안 돼서 저에게 실행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에서 클로즈로 그 자리를,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를 꾹 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눌러줘야지만 오픈 패스가 아니고 클로즈 패스가 돼요. 자, 이렇게 클로즈 패스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을 볼게요.
자, 물결 무늬를 다시 눌러서 돌아오고요, 창이. 이 상태에서 제가 맨 첫 컷이죠. 요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아이의 동작을 보는 거예요. 팔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팔이 들어왔다 나간 거를 마스크를 다시 또 없애는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 그거는 중급 과정에서 한다고 치고 일단은 얘가 아예 좀 올라가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인 영역 위주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아들이 처음에 얼굴이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대략 이 정도의 느낌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 이 포인트들 있죠. 여기를 갖다가 대면 모양이 변하죠. 이렇게. 그 모양 변한 걸로 가지고 이렇게 갖고 드래그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략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스트 블러를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패스트 블러 밑에 보면 블러니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값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똑같이 보이는 건데 여기를 제가 15 정도 주면 어때요? 많이 뭉개져서 블러해졌죠. 근데 문제가 여기가 너무 칼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칼같이 돼 있는 걸 확인하려면 여기 마스크 1번 선택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푸세요. 바닥을 찍으면 그냥 이쪽에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물결 눌러서 보면 어때요? 이 부분이 그다지 예쁘지 않아요. 이 값은 어제 배웠던 페더랑 관계가 있어요. 마스크 페더 값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덜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거친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마스크 페더와 마스크 익스펜션 두 개를 쓰는 건데요. 자, 마스크 페더 값을 제가 더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마스크 1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마스크 페더 값을 제가 이만큼 63까지 늘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에 이런 점점이가 생겼죠. 센터를 중심으로 이쪽 양쪽 다 블러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마스크 익스펜션은 거꾸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서 한 부분을 줄여주는 건데 마스크 익스펜션 값을 같이 주는 게 더 고급져요. 마스크 익스펜션 마스크 페더 값을 많이 준 상태에서 마스크 익스펜션을 같이 많이 주면 서로 상호 보완이 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 마스크들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더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줄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니까 바닥을 한번 찍어서 딱 주시면 마스크 1번 돼 있었죠. 바닥을 찍어서 패스트 블러를 놓고 보면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져서 꼭 심도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아이가 얼굴이 들어왔다 나가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이 문제예요. 앞부분에 얼굴이 이렇게 뭉개졌잖아요. 자, 마스크 1번 여기를 다시 선택해서 누르면 제가 여기 눌렀어요. 회색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띄우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오늘 새로운 기능 이거를 배울 거예요. 마스크 패스 기능을 배울 건데요. 여기에 있는 시계, 이 시계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건데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에 다 똑같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공부하면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제 아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 이 부분은 괜찮은데 그 전이 문제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번에는 마스크 작업을.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자, 여기 찍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겨요?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왔고요. 여기에도 파란색이 생겼고요. 이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키프레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이쪽 세모를 누르거나 이쪽 세모를 누르면 키프레임끼리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키프레임이 정확히 생긴 위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생기게 해놓고 다시 마스크 1번 여기를 눌러줘야 이게 보이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이가 처음으로 가장, 아니면 한 프레임씩 갈 때는 키보드에서 왼쪽 키보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긴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것들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자동으로 여기에 또 다시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겼어요. 보이죠? 지금 제가 만질 때마다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줘서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마우스로 플레이하기 전에 마우스로 하면 요 모양이 보이거든요. 어때요? 두 개, 이 사이의 간격에 맞춰서 이 사이가 같이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럼 맨 첫 번째 프레임도 제 아들의 머리가 좀 보이니까 여기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 부분도 올리고 올리고, 자, 이 정도 올려주고 나면 조금 부드럽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따주는 게 맞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딸 때는 프리미어보다는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바로 작업을 해주는 게 편해요. 자, 제가 지금 날개가 있는 거를 움직이고 있는데, 날개가 있을 때 한쪽만 움직이고 싶은데 두 쪽이 다 움직이는 경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생겨요. 자, 여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된 날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 여기도 움직이는데 여기도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Alt키를 누르는 거예요. 한쪽을 이거 선택했을 때요, 이렇게 모양이 변했을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모양이 변해요. V자로. 이 상태에서 하면 한쪽 면을 이렇게 예쁘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싫어요 할 때는 Alt를 누르고 한쪽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반대쪽은 서로 쌍둥이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Alt를 안 눌러도 제어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나면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작업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온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데까지 키프레임을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하나 더 찍고 싶어요. 찍어야지만 다음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땐 바로 어디를 하는 거냐면요, 그냥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만 눌러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똑같은 바로 전에 있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변화가 생긴 부분, 이렇게 들어간 부분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넣어줄게요. 자, 잘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보시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좀 번졌다가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거의 아이가 돌아온 첫 번째 지점 자리, 여기겠네요. 여기에서 변화를 줘서요, 잡아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우리가 사진 보정 작업할 때도 일부러 심도 나가게, 포커스 나가게 작업을 해서 쓸 때 그게 카메라 필터로만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보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 자리를 다시 가서 약간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때 뭘 쓰는 거냐면은 이 기능들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는 바로 그 자리로 가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전에 있는 자리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가 아까 너무 많이 손이 들어가서 좀 블러가 퍼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이 자리에서 얘가 좀 더 들어가 줘야지만 얼굴이 방해를 받지 않는구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더 수정을 해줄까? 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볼까요? 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 렌더링을 해. 빨강색이 떴다라는 뜻은 렌더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빨강색은.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요. 얘를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르는 게 렌더링이에요. 자, 그래서 렌더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도 렌더링이 있을 거예요. 렌더 이펙트 인 렌더 인투 아웃이라고 있죠. 아니면 렌더 셀렉션도 있고 렌더 이펙트 인투 아웃이라는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시퀀스 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인과 아웃을 잡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자, 인과 아웃을 잡는 거 알려드렸죠. 이 컷의 시작점에 I 찍으면 인이고요. 여기에서 한 프레임 전 가서 아웃 찍고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누르면 이 지금 용량 남은 것까지 제 하드에 남아있는 용량도 체크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렌더링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쪽을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아까 뒤에 아직 빨간색이 남아있는 건 그대로 있지만 제가 렌더링을 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지금 렌더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렌더링이 된 아이를 빨간색일 때는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인 해놓고 플레이. 위압부터 모음 아이는데 꼽아서 읽어줘. 딱 꽂줘. 위압을 꽂으면 보이시죠? 아까 조금 지저분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한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면 이 기능이에요. 패스트 블러 안에 있는 마스크 과정을 알려드렸어요. 이 마스크로 똑같이 얼굴을 가리면 초상권 없애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프리미어 다 동일한 기능이에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러면 내일은 또 뭘로 여러분을 찾아갈지 내일 또 만나봅시다. 프리미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게 공부합시다. 이상 영상쟁이 팝콘이었습니다. 안녕.